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당뇨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당뇨발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족부 절단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당뇨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은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오랫동안 당뇨를 한 20년 정도 앓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고요. 하지정맥류 국내 최초로 시작을 했고 중국에 진출해서 하지정맥류 병원을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LQO 요법을 2017년, 약 횟수로는 10년 됐습니다.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 분야는 하지정맥류, 림프 부종, 난치병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통증, 만성 통증,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포도당, 우리 몸의 세포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포도당이 오버가 되면 소변으로 빠지는 거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뇨병 진단하는 기술이 없었을 때는 소변을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본다든지 이런 아주 오래된 진단법으로는, 네, 그래서 네네네, 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지는 거고 실제로 세포들은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는 포도당 수치가 높은데 세포엔 들어가질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만성적으로 굶어 이 배가 고픈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다 아시지만은 증상은 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피곤하고 무기력감이 있고 소변을 자주 보고 자주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당뇨병 증상이고요. 당뇨는 결국은 세포가 굶는 상태다. 세포 아사 상태다. 그래서 혈당이 높다. 그리고 이 전기생리학적으로는 세포가 방전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이 돼서 해독을 끼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라는 거는 인슐린이 이제 세포막에 포도당을 집어넣으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음 슬라이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인슐린을 아무리 줘도 이제는 세포에서 문을 열어주질 않아서 포도당이 못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의 아주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되는 원인으로는 뭐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식, 잦은 회식과 과음, 비만, 노화 유전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눠지는데 1형 당뇨병은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거고 2형 당뇨병은 보통 40세 이상부터 생기게 되고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은 2형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슐린 주사는 속효성, 그 다음에 지속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주 높을 때는 속효성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지속형으로 다 유지 관리가 되지만 당뇨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속효성 인슐린, 그다음에 지속성 인슐린을 두 가지를 다 주사를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놓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스테로이드 아프다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피크 현상이 생겨서 이 통증 치료나 피부과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병원에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뇨 진단은 보통은 혈당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3개월 동안 혈당의 수치를 평균을 낸 거를 당화 혈색소로 하는데 이것을 꼭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저희 병원에서는 혈액 점도 검사 그다음에 체수분 검사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충전도 검사를 하는 거는 LQO 리젠 요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세포가 전기적으로 방전이 돼 있는지를 측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신체 부위마다 전기 충전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발인 경우는 발 쪽에 대면은 굉장히 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점도 검사는 피 검사를 통해서 당뇨가 있을 땐 점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위로 점선 사이에 있는 게 정상인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 있는 경우가 이제 당뇨병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찐득찐득해져 있다. 그러면 찐득찐득해져 있으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혈전 현상이 잘 생깁니다. 혈전 현상이라는 건 뇌경색, 중풍의 일종 이런 것들이 이제 온몸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합병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혈관이 나빠지는 거, 신경이 나빠지는 거, 그리고 다리가 썩는 거, 당뇨족입니다. 당뇨발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공복 혈당이 70에서 100, 식후 2시간에 혈당 체크를 하세요 할 겁니다. 그때 정상일 때는 140 이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중요하고 요거는 꼭 병원에서 거의 당뇨 보는 환자들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내 당화혈색소가 얼마냐고 물어보시고 5.7% 미만일 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심해지면 눈이 멀게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뇨 망막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신경병증은 굉장히 흔한데요. 당뇨병 환자 중에 발이 화끈거리고 저린 증상, 감각이 이상하고 또 심한 통증이 있고 또 밤에는 또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더 이제 나빠지면 신경이 다 죽어서 아예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당뇨병이 혈관에 침범했을 때는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지질, 칼슘, 염증 세포가 이렇게 뭉쳐갖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노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죽상경화증도 생기게 되는 거고 하지 허혈증이 있어서 걷다가 주저앉는 간헐적 파행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일단 통증이 생기면서 창백해지고 감각이 이상하고 거기 부분에 맥박이라는 게 동맥은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보면 맥박이 없어지고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당뇨병 혈관병증은 어떤 치료를 주로 많이 하냐면 최근에는 혈관 확장제, 항혈소판 제제 이런 거로 약으로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건 풍선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효과들이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당뇨발이라는 거는 당뇨병 환자의 5 내지 10%가 당뇨발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당뇨족 환자에서 1%가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년에 6만 명을 절단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부분이 일단은 피가 안 통해서 시커멓게 썩으면은 절단 외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발은 일단 생기면 25%에서 재발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 고령 환자고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다른데 심혈관도 안 좋아지고 말초 동맥도 다 협착이 되는 끔찍한 그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발 썩는 거를 와그너라는 학자가 이제 분류를 했는데 1, 2, 3, 4, 5기까지 했는데 1기는 피부만 이 궤양이 생긴 거고 2기는 힘줄, 관절까지도 침범을 한 거고 3기는 뼈까지 문제가 생긴 거고 4기는 완전히 썩은 겁니다. 근데 이제 발가락이나 발바닥 앞만 썩은 경우가 있는데 5기까지 되면 발 전체가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궤적,
현상이 있으면 절단 외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오늘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씩 궤양이 생기고 진물이 나다가 그 다음에는 4기, 5기가 되면 시커멓게 썩게 되기 때문에 절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케이스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때 빨리 오셔서 LQ요법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런 식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뭐 냄새도 뭐 많이 나고요. 진물 계속 나니까 이때 이제 뭐 약을 줘서 치료가 된다는 거는 거의 뭐 이렇게 성공률이 약발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다음 여기 점점 심해지는 거죠. 3기고요. 또 4기 이거는 이제 절단이에요. 다음 이렇게 저한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당뇨발을 고칠 때는 림프 순환을 좋게 해야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제 지론이고요. 그런 내용을 림프 찌꺼기라는 거를 의학 논문에 제가 요번에 썼는데 그게 이제 accept라고 해서 이제 OK 사인을 전문 의학 학술지에서 합격을 받아서 이제 곧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환계를 보면 림프가 당뇨발 치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갖고 나온 거고요. 동맥도 물론 망가지고 정맥도 망가집니다. 근데 미세순환은 림프가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미세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림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갖고 온 거고요. 다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피가 가지 못하는 곳에 커버를 해주는 것이 림프액인데요. 피는 3리터 정도 돼요, 혈장이. 근데 림프는 12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배나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게 림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림프는 마찬가지로 혈관과 마찬가지인데 미세한 부분까지 피가 닿지 않는 부분에 수분, 산소, 영양소, 미네랄,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게 전기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작용을 꼭 해야지만 세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작용을 꼭 한다. 그리고 림프는 그렇게 어떻게 순환이 되느냐? 혈액은 심장으로 순환이 되는데 림프액은 여러 가지 있지만 림프관의 수축, 삼투압 현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종아리 펌프, 그러니까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림프 순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오래 입원하신 분들은 특히 다리 쪽으로 많이 붓게 되는 건 운동을 못 하니까 림프 순환이 안 돼서 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뇨 환자들은 마찬가지로 근육도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순환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전기 생리를 잠깐 보면 모든 세포는 전기가 필요하다, 에너지다. 그래서 진단하는 거는 심전도 검사를 했을 때 전기작용을 이용해서 심장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다음,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가 없으면 세포는 죽게 되는데 세포를 만드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서 세포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재료인데 포도당이 재료인데 당뇨병 환자는 재료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이 전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이제 세포가 굶어 죽게 되고 세포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의 세포도 죽게 되고 힘줄의 세포도 죽게 되고 뼈 세포도 죽게 되고 신경도 죽게 되고 그런 게 총체적인 난국이 생기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우리 전기를 생성하고 전기 생성 원리는 크랩스 사이클로 해서 화학 방식에 의해서 전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똑같습니다. 배터리도 화학작용에서 전기 나오는 건데 우리 몸도 세포도 다 배터리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기를 생성을 한다. 근데 원료가 안 들어간다. 땔감이 없을 때는 전기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당뇨병의 합병증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생성된
배터리 작용을 하는 전기는 세포막 여기에 이제 포도당도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는데 세포막에 전기가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작용으로는 이온 작용, 특히 소금 성분, 소디움, 포타시움,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 작용을 해서 전기 상태가 유지가 되는 원리입니다. 세포는 확실히 전기 현상을 하고 있고 인슐린이 들어가면 이 세포막에 이 동그랗게 파랗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포도당을 넣어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관문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세포는 항상 충전된 상태로 있어야 되고 방전이 되게 되면 50% 정도 방전이 되게 되면 약간 통증이 생기고 70% 방전이 되면 심한 통증이 생기고 거의 90% 이상 방전이 되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세포가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대표적인 것이고 전반적으로 당뇨병이 있을 때는 이런 각종 다양한 우리 당뇨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256가지 세포 종류가 다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세포가 아사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배터리와 같고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요법이 LQO 요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당뇨병이 있으면 세포가 방전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림프 찌꺼기가 축적이 되고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당뇨발과 같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제 내놓은 가장 큰 이론이 림프 슬러지, 즉 림프 찌꺼기, 피가 가지 못하는 데를 다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그런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돼서 막히면 림프 찌꺼기가 생겨서 병이 심해지고 나빠진다는 그런 개념을 이번에 제가 쓴 의학 논문에 그게 실렸습니다. 다음. 그래서 림프 슬러지는 맑은 물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토마토 주스처럼 끈적끈적해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 슬러지가 오래 쌓이면 당뇨족이 생기고 피부가 썩게 되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당뇨병 혈관 질환 환자가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원리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미세 전류, 즉 LQO 요법으로 했을 때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즉 산화질소가 분비가 돼서 혈관이 넓어지는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치료를 하게 되면 림프 순환,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 논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치료법은 외부에서 우리가 전기를 넣어주자. 그래서 이제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음식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전기 파스를 붙이고 LQO 요법을 해서 세포를 충전시켜주자가 이제 제가 하는 치료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를 외부에서 평형을 이루면서 굉장히 약하지만은 넣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전기 파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 충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세 전류가 들어가면 조직이 빨리 낫게 되고 부은 게 빠지고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통증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전류는 미세 전류하고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 몸으로
우리 몸에서 생긴 거로 생각을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자극을 해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세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분은 66세였었고 다리 절단을 3번이나 했었고 환상통이라고 해서 없는 다리, 일단 잘라진 다리가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속효성 인슐린, 지속성 인슐린을 다 했고 고혈압도 있었는데 인슐린이 지속성 인슐린을 46유니트 들어가다가 저희 병원에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20으로 줄였고요. 속효성 인슐린은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맨 왼쪽에 보시면 치료 전에 보면 11.6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나중에 보면 7.7로 많이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당뇨발 치료 사진인데요. 이분은 당화혈색소가 10이었었고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는 상태로 오셨고 2018년도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네요. 4개월 후에 완전히 피부가 재생이 됐고 당화혈색소도 6.6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이분은 끝까지 저한테 치료는 받지 않으셨지만은 위에 발등에 피부가 녹아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큰 병원을 가시겠다고 해서 끝까지는 제가 치료를 못 해드렸지만 밑에 새살이 빨갛게 돋아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한 상태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분은 엄지 발가락이 있는데 관절까지 침범하고 지금 비교적 깊은 궤양 환자였었는데 당화혈색소도 처음에 7.9였다가 나중에 6.7로 떨어졌고 빨리 그래도 조기에 오셨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완치가 됐던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발 옆으로 썩어 들어가는 환자였었는데 까만 딱지가 생기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자기 살로 다 바뀌었습니다. 4개월 치료했었던 분이고요. 52세 남자고 이분은 1년을 치료하셨는데 1년을 매일 치료한 건 아니고 가끔씩 오셨어요. 지방에 멀리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한 3개월 오셨고요. 71세 남자셨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 새살이 돋아서 아물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당뇨발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 않아도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와서 전기 충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당뇨가 좋아지느냐 봤더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순환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잘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세포가 잘 활동하면서 세포가 굶어 있는 상태에서 배불리 포도당을 잘 먹을 수 있어서 혈당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인슐린 리셉터라고 그래서 인슐린에 잘 반응될 수 있도록 이 효소가 활성화가 돼 갖고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든 케이스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세포로 잘 됐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봐서 결론적으로는 LQ 리젠요법이 췌장 기능도 향상시켜주는 거구나 라고 제가 알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세포가 재생이 되고 새살이 돋아 올라오고 궤양이 있던 게 낫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세계에서 최초로 LQ요법을 이용해서 혈액순환을 향상시켰고 림프순환을 향상시켰고 다리의 신경도 회복시켰다는 거를 레포트 증례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LQ요법의 3대 기능은 얼마나 세포가 충전되어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있으면서 치료 기능이 있어서 전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세포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장시간 반복했을 때 세포가 재생되는 3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 도중에 이제 주의사항은 초기에 당뇨발이 완전히 썩어서 새까맣게 되면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LQ요법으로 해도 이미 혈관이 다 소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도중에 그 혈당이 세포 속으로 쭉쭉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 조심하셔야 되고
당뇨적 환자, 당뇨발 환자가 살살이 돋고 완치되었어도 지속적으로 최소한도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 받고 그다음에 2년 차 때는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LQ요법으로 항상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세포 충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FDA 레지스트레이션 했던 증서고요. 이제 제가 쓴 책 세포 충전 건강법 및 그다음에 특허증입니다. 감사합니다.